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블릿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JSP한테 이를 넘겨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까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럼 JSP를 구성해서 이 안쪽에서 자바 문법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화면단을 구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커밋도 여러분들이 각자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부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연동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JSP를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웹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 것들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온 이유가 근본적으로 JDBC 아티클 매니저였던 이 녀석에다가 화면 역할을 할 수 있는 JSP를 섞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팅이 웹 환경이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웹 환경을 배웠으니 바로 이제 합치는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 게시물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녀석을 누굴 통해? JSP를 통해 화면에 그려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걸 하기 위한 밑거름을 우리는 지금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커넥트 테스트, 연결 테스트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서블릿을 우리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이름은 db connect 테스트 서블릿 이런 식으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불필요한 거 다 제거. 자, 여기서도 아직은 두 포스트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두 포스트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서블릿 하나를 만들어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만약에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럼 이 녀석 인식 못할 거니까 서버를 껐다 켜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해당 서블릿을 찾아 들어올 수 있는 URL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 경로는 제가 어차피 지금 커넥트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니까 db 테스트 정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 슬래시 하나. 자, 그리고 이 슬래시는 요즘에는 없어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으면 인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맨 최초에 슬래시는 하나 꼭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어플리케이션에 웹서버를 구동시키는 상황 속에서 접근하려면 로컬호스트 내가 접속할 IP에 포트 번호 저 같은 경우 8081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게 컨텍스트 패스죠. 자, 이러고 나서 이 뒤에 붙어야 될 경로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붙여준 이 경로가 슬래시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만 존재한다면 컨텍스트 패스까지 기본으로 잡힐 텐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형태로 입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슬래시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를 조금 생략을 해도 어느 정도 다 잡아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꼭 붙여줄 거예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꼭 붙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서버를 구동시킨 다음에 이거를 딱 실행을 시키면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의 메서드가 본인이 직접 응답을 꺼내 응답 객체를 사용해서 화면에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그려줘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화면을 그려내겠죠? 그쵸? 지금으로선 JSP한테 일을 안 넘겼어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일단 DB 접속 테스트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뭐 필요해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뭘 했죠?
JDBC 주소? JDBC 주소라기보다는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할 때 사용할 계정 정보 필요하겠죠? 유저네임. 그냥 뭐 계정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네임과 패스워드까지. 그 다음에 포트 이런 거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얘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설치해서 쓰다가 한동안 아예 관심을 끄고 있었던 이 XMPP. 그러니까 DB 서버가 구동이 돼야 DB에 접속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린 항상 이 서버를 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계속 사용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 녀석은 항상 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꺼져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그 컴퓨터로 인터넷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XMPP 구동했고 서버는 돌고 있을 테니 이제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접속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 정확히는 자바를 사용해서 자바에서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여기서 필요했던 게 JDBC였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JDBC. 자바랑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기 위해서는 JDBC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JDBC를 설치했었고요.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설치한 녀석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옮겨놨었고요. 이 녀석을 우클릭해서 add to build pass라고 하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얘가 이 프로젝트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했었죠. 이거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 이 웹 프로젝트에서 이 MySQL 커넥터 J, 즉 JDBC를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젝트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했던 이 방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다양한 부분들을 아예 내부적으로 처리되게끔 다 넘길 거거든요. 권한을. 우리가 안 할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는 개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안 할 거고 이미 다 짜여져서 만들어진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걔네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칙만 따라서 입력만 몇 가지 하면 얘네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연결을 다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좀 써줘야 됩니다. 자, 이 MySQL 커넥터 J 여러분들 지금 STS에 전에 사용했던 이 녀석이 있다면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그대로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제 거 깃에 가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 거 깃허브인데 여러분들한테도 공유가 되어 있죠? 레파지토리를 찾아가서 JDBC 때 올려드렸던 레파지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lib라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드리죠. 그게 낫겠네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를 했던 그 시점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너무 위고 DB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여기가 이제 JDBC 아티클 매니저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을 들어와서 브라우즈 파일스를 눌러내면 이제 원본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lib로 갈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이 존재해요. 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어떠한 파일을 같이 넣었다면 그 파일은 깃허브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거 문서 같은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를 만약에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위상을 이 소스 폴더랑 같은 위상에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문서를 저장할 폴더. 그 폴더에 실제 산출물들을 같이 저장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라든가 아니면 레이어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이런 것들 설계서 확인해야 될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파일을 따로 탐색기를 열어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서비스할 때만 빼면 돼요. 실제로 운영에 코드를 적용시키려고 할 때 마지막 오픈할 때 그때만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같이 형상관리, 소스관리하는 팀원들한테도 산출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공유가 다 되겠죠. 굳이 파일을 따로 압축해서 뭐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사내 메신저로 보낸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JDBC 아티클 매니저라는 프로젝트가 위에 바로 있으니 이 녀석을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결국 이 자르 파일, 설치한 자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우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LI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폴더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붙여넣기를 했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이 파일을 저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장한 것만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얘를 인식할 수 없죠. 왜냐면 얘는 아직 압축이 자르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제하는 개념인 프로젝트한테 나 지금 이거 파일로 갖고 왔는데 너 이거 알아 먹어야 돼. 이거 참조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JDBC에 써야 되거든. 이런 과정을 해줘야겠죠. 우클릭해서 중단에 있는 빌드 패스 마우스 올린 다음에 Add to Build Pass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Referenced Libraries 해가지고 MySQL Connector J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셔야 우리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안에서도 JDBC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예요. 자, 이렇게 마쳤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연결할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코드만 활용해서 실제로 접속해보면 되겠죠. 그 방식은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과 당연히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자바 파일이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 전에 있던 거 그대로 복사해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들였을 때 그때 처리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수업에서 활용했던 거를 좀 가져와 볼까요? SRC에 여기 우리 구조를 바꿔놨었죠? 그럼 이거 가져오려면 뜯어 고쳐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이거 말고 그냥 하나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는 변수가 없어서 변수만 제가 직접 만들고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지 말고 여기다 합시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JSPAM 정도로 해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상황상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따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원래 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GitHub에서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좀 하도록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냅니다. 얘는 유저 네임. 녀석을 루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변수를 스태틱으로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파이널로만 합시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적은 게 접속 정보죠. 이 접속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로 접속을 시도를 할 건데, 자, 코드는 가져올 거고요. 임포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유저 이름이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정도만 더 넣어줘 볼까요? 리스폰스 겟라이터 어펜딩. 여기 위에 있군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 녀석 한글도 안 보일 거니까 한글이 나올 수 있게 리스폰스 set 컨텐츠 타입 텍스트는 HTML, 그 다음에 캐릭터 set UTF-8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연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코드는 끝났어요. 자, 제가 서버를 킨 다음에 dbtest라고 하는 경로 요청을 딱 보내면 이 안에 있는 doGet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건데, 이 녀석이 실행이 될 때 당연히 이 서블릿은 실행이 될 거니까 이런 변수들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변수들이 안에서 사용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성공한다면 연결 성공이 나오겠죠. 콘솔에도 하나 찍힐 거고 화면에도 하나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얘가 동작을 잘 하는지 서버를 올리고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죠. local host에 프린트가 아니라 db test 입력을 하면 지금 안 됐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간만에 SQL YOG를 좀 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쓰던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였던 것 같죠? 뭐가 됐든 좋아요. 그냥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만듭시다. create database 이름은 JSPAM을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2024 언더바 09 언더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냈어요. 2024 09 JSPAM.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2024 언더바 09에 JSPAM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예새로 고침을 눌러 보겠습니다. 서버 리로드가 되면 자, 이제는 화면에도 연결 성공이 잘 나오고 있고 콘솔에도 연결 성공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성공하고 나서 뭐 했어요?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 두개 메서드는 이미 역할이 끝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돌려줬고 사용자는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그 다음 무슨 동작을 할 수는 없어요.
화면에 뭔가 버튼이나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연결 성공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다.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이게 뭐였는지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얘가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었는지는 기억이 좀 나시겠죠? 우리 이거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마지막까지 하다가 우리 HTML, CSS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 열흘 안쪽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했던 거니까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 방식을 쓰지 않고 db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CQSQ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좀 처리를 했었죠. 그것도 바로 적용할 거예요. 그것까지 아예 추가를 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커밋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파일 추가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패키지부터 좀 만들어낼 건데 클래스에다가 패키지 부분에 am 밑에다가 util이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dbutil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CQSQL도 아마 util에 같이 만들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볼까요? 이 녀석. CQ랑 dbutil을 다 여기다 만들었었고 exception만 따로 패키지를 구성해서 만들었었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2개, 그 다음에 SQL error exception 클래스 하나, 패키지 잘못 만들었네요. 패키지 그럼 여기다가 exception move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필요한 코드들은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exception 안에 있는 이 녀석 그대로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dbutil도 찾아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자, 패키지 부분까지 같이 복사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또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패키지 밑으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눌러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CQSQL 이렇게 임포트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커밋을 하나 남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커밋 남겨 드리면서 프린트 단 이 녀석들은 파일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녀석들이니까. 근데 지우긴 지우는데 어차피 그 이전 커밋되는 파일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헷갈리면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살려놓죠. 나중에 메인 페이지에 좀 건드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제가 커밋을 먼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커밋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녀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상황도 현재 저처럼 구성을 다 맞춰주세요. 이거 시간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이거 진행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포트 번호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이름 저랑 다르게 하셔도 괜찮겠죠. 다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본인들 거 세팅을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모두 다 환경 세팅을 다 완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좀 준비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원래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글 작성 기능을 가장 먼저 했었어요. 그동안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리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그리고 modify, delete 이런 식으로 게시판 기능, CRUD 기능들을 좀 만들곤 했었는데, 이번 JSP부터는 이 녀석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write라고 하는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에 입력받는 행위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HTML과 CSS 공부를 할 때 화면에서 무언가를 입력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배우질 않았거든요. 그죠? 그 녀석은 나중에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서 JSP에 보여줄 때 할 수 있는 그 기능인 리스트 기능, 그리고 디테일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리스트 기능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가 좀 들어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 제가 이것도 GitHub에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리스트 기능 만들어 놨던 거, 이건 JSP AM이고, 그냥 들어가죠. 일단 컨트롤러가 아니라 DAO 쪽에서 아티클 DAO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쿼리를 날려서 리스트 기능을 만들곤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가져올 건 아니고요. 구조가 우리 DAO나 컨트롤러나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아니니까 이런 걸 가져올 건 아니고,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테이블에 임시 데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YOG에 와서 이 녀석을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여기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 녀석은 db.txt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 아이디 같은 경우는 현재 바로 같이 진행할 사항이 아니니까 주석 처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같이 올려놓되 그냥 우리가 실행을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프로젝트에 와서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db.txt 라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b.txt라는 파일은 소스 폴더랑 같은 위상에 존재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저장까지 앞으로 쭉 관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만큼을 실행, 아티클 테이블까지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뷰CNT라고 하는 이 컬럼도 아직은 안 만들 거니까 그냥 빼도록 하고요. 뭐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그리고 인서트 쿼리 몇 개만 좀 적어줘 볼까요?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테스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insert into article에 set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가 reg 데이터, update 데이터, 타이틀, body 이렇게 네 가지겠네요. 여기에는 제목 1, 내용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한 3개만 만들까요? 이렇게 2, 2, 3, 3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설트를 실행을 시켜서 실제로 아티클 테이블에 게시글 3개가 들어있을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변경됐으니까 여기다가 저장해 주시고요.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역할이 끝났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능을 만들 건데, 자, 서블릿이 필요할까요?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목록 보기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블릿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지금 db 테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수정할 게 아니라면, 얘를 수정해서 리스트 기능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서블릿은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요청을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 생겨날 거니까.
자, 이거는 제가 커넥트 테스트 이 녀석을 복사에다가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웹 서블릿 부분에 리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아티클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갖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DB 접속 정보는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왜냐면 현재 우리는 각각의 서블릿이 실행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처리를 각각 서블릿이 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저장해 놨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o get 그대로 사용이 될 거고, 얘는 필요할까요? 얘는 안 필요하겠죠? 왜냐면 직접 do get 메서드가 화면에 어떠한 텍스트를 그려내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 리스트는 JSP한테 일을 넘긴 다음에 JSP가 실제로 그려낼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거고. 자, 그럼 이 커넥션은 필요한가요? 커넥션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dbuti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쓸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select rows, 우리 리스트 가져올 거니까 이런 녀석을 쓸 거예요. 근데 얘를 쓰더라도 connect는 따로 해야 돼요. 그렇죠?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하는 이 과정은 dbutil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결까지 완료된 녀석을 인자로 세팅해서 메서드 매개 변수를 넘겨줘야 얘가 그 해당 연결 안에서 우리가 작성한 쿼리를 날려주는 거였으니까, 자, 연결 성공 메시지는 없애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일단 쿼리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CQSQL이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요. new CQSQL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append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쿼리를 작성하는 거였죠. 우리가 리스트를 가져올 때 사용할 쿼리는 select.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 줄 더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우리는 어차피 리스트를 보여줄 때 순서를 거꾸로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아예 순서를 거꾸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order by id dsc까지 넣어주면 아예 데이터를 가져올 때부터 순서를 역순으로 가져올 테니 추가적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쿼리를 어떤 식으로 보냈죠? dbutil이 가지고 있는 select rows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할 때 인자로 세팅을 해서 넘겼죠. 그리고 이 녀석은 select 쿼리이기 때문에 결과를 리턴을 할 거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리스트 맵의 형태로 받아 썼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이거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추가 설명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티클 리스트 맵을 결과를 받아온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이 맵 형태를 압축을 풀었다가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모습으로 아티클을 변경시켰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작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리스트 맵 받아온 걸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화면을 그리는지 느낌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받아왔습니다. 그런 작업 필요 없대요. 그럼 이 아티클 리스트 맵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가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얘는 어디서 필요하죠? 그쵸? 제가 지금 분명히 JSP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낼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리스트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자바에 있죠. 그럼 얘를 JSP로 넘겨줘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JSP한테 일을 넘기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 코드는 우리가 트라이 블럭 안쪽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 왜 여기다 작성을 하냐면 일단 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여기서 JSP 안에 뭐 아티클 안에 list.jsp 이런 쪽으로 일을 넘길 거야 라고 제가 일단 작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무조건 forward는 필요했죠? 이러면은 이 경로 컨텍스트 패스 뒤쪽에 있는 이 경로의 파일을 찾아가서 얘한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청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forward를 통해 실제로 요청과 응답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었고요.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넘어가겠죠? 자, 만들어줄 건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얘를 왜 트라이 블럭 안에 써야 돼요? 얘도 문제가 생기면 걸려야죠.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예외 처리에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이 얘가 실행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됐다면 모든 권한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forward가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코드는 의미가 없어진다. 데드 코드랑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캐치 블럭이 어차피 문제 없었으니까 안 타는 거 오케이. 그럼 파이널리는? 파이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트라이 캐치 블럭에서 트라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캐치 블럭들이 본인에 해당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 처리를 하는데 캐치 블럭이 한 번도 일을 안 하게 되면 파이널리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한 번은 실행해야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종료하는 코드들을 여기다가 적었던 건데 지금 forward로 모든 권한이 넘어갔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커넥션이란 자원이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서 해당 코드가 끝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개 메서드가 종료되는 거예요. 얘는 일이 끝났어요. 그럼 메서드 종료죠. 메서드가 종료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변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겠죠. 그쵸? 애초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이 녀석을 트라이 블럭 안에 안 가두면 돼요. 이 밑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려면은 아니지 이러려면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크게 개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개념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렇게 썼거나 아까처럼 썼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뒤에 있는 코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 정도만 살짝 가늠할 수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얘가 동작을 못하게 되니까 자원을 끄지 못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좀 섬세한 디테일들은 살짝 눈 감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파일을 만들어내면 얘한테 일을 넘길 거라고 했고 넘겼을 때 얘가 받는 건 누구예요? 얘가 받는 정보는 요청과 응답이에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그죠? 얘는 지금 필요한 건 얘 아닌가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뭘 준다고요? 요청과 응답밖에 못 줘요. 이건 실제로 이런 게 안 됩니다. 포워드를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주면 안 되나? 안 돼요. 애초에 포워드라고 하는 녀석은 인자로 넣을 수 있는 게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객체랑 HTTP 리스폰스 객체밖에 없어요. 인자로 세팅할 수 있는 값이. 그럼 아티클 리스트 맵은 도대체 어떻게 JSP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리스폰스에다 실어가지고 거의 유사해요. 좋은 답변이었어요. 거의 유사한데 자 리스폰스는 어떤 역할이라고요? 네, 응답인데 정확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짝 표현을 해보자면 응답을 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리퀘스트는 뭐라고요?
요청 정보 그 자체예요. 자, 얘는 우리가 응답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떠한 준비물들, 필요한 뭐 겟라이터 같은 그런 객체들, 프린트라이터라고 하는 그런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리퀘스트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전달해준 요청 정보 그 자체예요. 자, 누구한테 데이터를 넣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티클 리스트 웹이라는 녀석을 요청이나 응답 둘 중에 하나한테 실제로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 정보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우리가 추가된 정보를 JSP에서 꺼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얘는 요청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준비물들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청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청 주소에다가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을 세팅하고 그 녀석을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 꺼내오죠. 겟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그런 개념처럼 요청에다가 우린 이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그렇게 추가해 놓은 데이터를 JSP에서 실제로 꺼낼 거예요. 그러면 JSP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이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JSP 쪽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릿을 활용해서. 자, 그 코드를 적을 건데 누구한테 저장한다고요? 리퀘스트. 그럼 일단 이 녀석 불러내야죠. 그리고 얘한테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장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는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가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get과 set은 항상 get은 가져오는 거고 set은 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리퀘스트 안에 이 녀석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set입니다. 그렇게 해서 set을 하는데 attribute는 뭐냐면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리퀘스트 안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근데 이게 명칭상으로는 속성을 세팅할 거야 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퀘스트는 결국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의 속성 정보로 이 녀석을 넘기는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이 요청을 불러내서 set attribute를 통해 저장을 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인자가 지금 두 개가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각각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자로 뭘 필요로 해요? 스트링 데이터 하나랑 오브젝트 데이터 하나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스트링과 오브젝트를 같이 사용해서 저장하던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도 쓰고 있어요. 이거 키랑 밸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스트링과 오브젝트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키랑 밸류예요. 대부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대부분 키랑 밸류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인자는 키가 되겠죠? 어떤 키? 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떻게 써든지 상관없어요. 이 키는 실제로 스트링 타입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되는데 보통 내가 넘길 밸류랑 같은 이름으로 세팅을 합니다. 왜냐면 이래야 안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저장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밸류예요. 밸류로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오브젝트로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세팅했고 키 세팅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퀘스트에다가 우린 요청에다가 정보를 넣어놨으니까 이 정보를 얘한테 정상적으로 넘겨준다면 포워드를 통해서 넘어간다면 이 JSP 안쪽에서는 꺼내면 돼요. 근데 꺼낼 때는 메서드가 뭐겠어요?
계시겠죠? get 다음에는 우리가 뭘 세팅했어요? 어트리뷰트 세팅했죠? 꺼낼 때는 get 어트리뷰트예요. 참 간단하죠? 우리가 그 전에 캡슐화 때문에 getter setter 만들어서 쓰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이름들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JSP 진짜로 만들어서 스크립틀리 구성하고 이 녀석을 한번 데이터를 꺼내 볼게요, 제가. 자, list.jsp를 만들기 위해서 JSP 폴더 안쪽에 JSP 파일 하나 만들 거고, 여기다가 지금 JSP 폴더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아티클 폴더 밑에 list.jsp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홈 쪽에서 보여주던 게 타이틀이 9구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리스트는 목록 이렇게 보여줘 볼까요? 자, 그리고 스크립틀릿을 하나 열 거고요. 스크립틀릿을 여는 위치도 꼭 여기다가 열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바디 태그 안쪽에서도 우린 썼었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넣든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 위쪽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독성을 위해서예요. 자바 코드를 한 곳에다가 좀 몰아서 정리를 해놓고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만 이 안에다가 삽입하면 보기가 깔끔하니까 변수들이 다 위쪽에서 생성이 될 테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위에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자, 이 녀석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ASD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아티클 리스트 맵 밸류를 꺼내 올 건데 자 어떻게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키는 뭐라고요? ASD 이렇게 꺼낼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꺼낸 녀석을 우리는 어디서 써야 돼요? 이거 바디에서 써야죠. 바디에서. 그죠? 밑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밑에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안 되겠죠? 변수에 담아 줘야겠네요. 그렇죠? 변수에 담을 때는 이 get attribute라고 하는 녀석은 데이터를 어떻게 주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꺼낸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JSP에 써있는 코드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얘는 가져왔으니까 이 자리에 리턴을 남기겠죠. 실제로 메서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리턴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죠. 인자로는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고 리턴은 오브젝트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 자바 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똑같으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자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도 돼요. 왜냐면 오브젝트 타입으로는 못 받는 데이터가 없어요. 당연히 코드상 에러는 없고요. 실행도 잘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래 타입은 뭐예요? 리스트 맵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리스트 맵으로 바꿔야 돼요, 형태를. 그 애초에 꺼내올 때부터 바꿔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요? 리스트 맵으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다만 오브젝트 타입이 남을 건데 그 오브젝트 타입을 리스트 맵한테 그냥 못 넣으니까 우리가 형태를 변환시켜서 넣으면 된다. 근데 이때 어떤 형태로 변환시켜야 돼요? 리스트 맵 형태로 바꿔야 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개발자가 보증을 쓴 거예요. 아, 괜찮아, 자바야. 이거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리스트 맵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켜도 괜찮아. 수동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오케이, 네가 하라 그랬다. 난 해준다. 라고 하고 수동으로 리스트 맵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요. 그리고 그 변환된 데이터를 누구한테? 얘한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A라는 녀석을 사용하면 아티클 리스트 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거를 똑같이 JSP 쪽에서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걸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빨간색이 막 발생을 했죠. 왜 그럴까요? 이거 임포트 때문이에요. 여기는 어디? 지금 이 코드가 쓰여져 있는 자리는 어디? JSP. 근데 이 문법은 어디? 자바. 자바에서는 임포트 없이 이런 거 쓸 수 없죠.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 임포트 할 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가며 임포트를 했었는데 이 녀석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거 누르고 있어요. 임포트가 안 되죠. 자, 이거 임포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우스를 올리면 안 나옵니다. 진짜 자바 파일에서 마우스 올리면은 퀵픽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왜냐면 애초에 파일 자체는 JSP니까. 그럼 우린 이거 임포트 하는 그 풀 네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막 외워가지고 써야 될까요? 그건 너무 곤욕이죠. 저도 이거 못 외워요. 모든 걸 다 외우지 못해요.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은 물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타이핑할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크립틀릿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가 동작을 해요. 자,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자바 쪽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요.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이러한 객체들 타입을 사용을 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쓰면 임포트를 해줘요. 그냥 지금 상단에 보시면 임포트가 된 거예요. 맵도 똑같습니다.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 줄 아직 안 사라지는 이유는 저장 때문이에요. 이러면 임포트가 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임포트랑 비슷한데 다르죠. 파일이 JSP라 그래요. 순수한 자바 파일이 아니라 JSP에서 자바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다만 경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바에서 이런 클래스들을 가져다가 쓸 때 가져오는 경로는 어디? 다 JR이에요. JR이. 이거 JR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는 똑같지만 이걸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 완성 기능을 써야 편하겠네요. 실제로 JSP에서 임포트를 해야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서는 이런 거 안 돼요. 여기는 스크립틀릿이 아니기 때문에 이 STS가 이건 지금 자바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디? 스크립틀릿. 그러면 가상 자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 수 있다. 자동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 맵을 받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는데 좀 뭐랄까 아주 예전에는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다 외워서 썼어야 되거든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전부 다예요. 임포트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유틸이라고 하는 여기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자바에 자바 유틸이 여기 있다. 자바 유틸에 이 밑에 있는 이 클래스들 전부 다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다 됐어요, 진짜로. 지금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내가 쓰지 않는 클래스들까지 싹 다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 JSP 파일 하나가 상당히 묵직해지겠네요. 불러올 필요가 없는 녀석을 다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이 변수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녀석을 실제로 여기다가 화면을 구성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티클 리스트 맵을 스크립트릿 안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태그 하나 구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아마 서버를 껐다 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껐다 켤게요. 자, 어때요? 데이터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데이터가 이상이 있진 않아요. 문제는 없어요. 보기 좀 그렇죠. 그게 문제죠. 사용자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잘 보시면 대가로 무슨 뜻? 대가로랑 중가로가 있는데 중가로는 열렸다가 여기서 한번 닫히고요. 콤마가 찍힌 다음에 또 열려요. 그리고 대가로는 가장 바깥에 한 쌍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그걸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이 대가로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리스트를 화면에 그려냈을 때 자동으로 리스트 객체는 대가로가 찍혀요. 그리고 이 중가로는 뭐겠어요? 각각의 행인데 결국 맵 객체겠죠. 근데 사실 맵 객체만 중가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모든 객체들에 대한 데이터는 중가로로 찍혀요. 화면에 그냥 나타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체는 중가로가 찍히는 거고 순서가 의미가 있는 리스트 같은 객체는 대가로가 찍힌다. 근데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화면 보여줄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 봤을 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자바에서의 맵은 순서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고 했죠. 왜냐면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맵은 실제로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업데이트 데이트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상으로는 ID 다음이 뭐예요? REC 데이트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ID가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고 업데이트 데이트가 먼저 나왔다. 다른 겁니다. 맵은 이렇게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맵 데이터를 가져와 놓고 이거를 순서를 따져본다는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가지게끔 세팅이 바뀌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걸 100% 맹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라면 무조건 순서의 의미가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녀석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린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거 말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석을 잠깐 걸어 놓고요. 스크립트릿을 하나 연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냥 출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out.print.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이 이퀄 마크 있죠. 이게 이거를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걸 그냥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에 이퀄 마크 하나 다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 방식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코드가 제대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면은 엘리먼트로 봐서는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소스 같은 거 들어가서 보시면 에이 얘도 못 보네. 그러면 이 녀석을 지우죠. 지우면은 확실히 나타나겠죠. 지웠지만 잘 나오는 걸 보면 문제없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out.print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퀄 마크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하나 알려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래도 결국에는 화면상에 이거 보여주겠다 하는 건 똑같겠죠?
다만 이렇게 보여줄 때는 우리가 반복적인 활용을 할 때는 변수에 담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불편할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밸류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래야 내가 넘겨주는 데이터를 혼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로 한번 구성을 좀 해볼까요? 자, 방식은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렸고 지금 커밋은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신 후에 요것까지는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이거 굳이 직접 타이핑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다 했던 내용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시고 이것만 좀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꺼냈을 때 get attribute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게시물 리스트에 아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은 화면상의 구성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게시글 번호 한 줄 나오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작성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하나 나올 수 있게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체 다 화면에 이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밋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